국세청은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영업자 59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부 고소득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수색해 총 3,6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 여성 전문 병원장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입만 신고하고 나머지 현금 결제에 대해선 모두 현금 상태로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고,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의 액수만 무려 24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방법이 기상천외해지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24억을 집에 쌓아두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 싶긴 한데, 이게 결국 탈세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안 내려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수법이 좀 특이하고 그런 게 많다면서요? 예, 이번에 적발된 수법이 첨단 수법이거나 새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이게 아주 오래된 관행적으로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온 이 불법인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 현금으로만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카드를 다른 사람 명의로 결제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가장 크게 적발된 이 강남의 유명 여성 전문 병원 병원장 집을 이제 국세청에서 들이닥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24억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신발장이라든지 서랍이라든지 장롱, 옷장 곳곳에 이렇게 숨겨뒀다고 하는데요. 이 병원에서는 그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 말고 이 현금으로 받는 부분은 장부를 따로 기록을 해서 별도의 오피스텔 사무실을 얻어두고 그곳에 보관을 했답니다. 예, 2차 장부 말씀 중에 잠깐 네. 얘기를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을 저희가 연결하려는데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찰을 받고 그 관련된 그 장부들은 이 병원에 남겨두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오피스텔을 얻어서 그곳에 보관하고 계속 추적을 피해왔던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24억 원을 현금을 집에 쌓아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기는 많아요. 그거를 오피스텔을 따로 또 사서 그렇죠. 얻어놓은 거니까 네. 많이 했는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말이죠.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찰을 받으면 그게 탈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계산하는 사람도 네. 현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비싼 클리닉이나 이런 호화 클리닉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현금을 주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면 현금을 주고 그렇게 이용을 할까? 누가 그렇게 이용할까? 어떤 사람들이 뭉치돈을 가져와서 집에 필요를 뭉치도 받는 쌓아둔 사람들이 가서 쓰는 거 아닐까? 네. 이게 왜 이러는 거죠? 혜택을 주나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네.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이 해당 업소에서 현금을 냈을 경우에는 싸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기의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연말에 보면은 연말정산 때 현금 소득공제 항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나 없이 다 작은 돈을 소액 그렇죠. 결제를 해도 이 현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깎아주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또 한 번 생각해 볼게. 이 피부과 했던 그 원장 같은 경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많은 돈을 얻어가지고 소비를 할 때 이걸 전액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금방 알게 되죠. 아, 저 사람 소득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소비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바로 세무조사 들어올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정한 돈, 그 다음에 정당하지 못하게 벌게 된 돈은 현찰로 사용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예를 들면 어디 가서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언론에 난다 그러지만 저 연예인 얼굴 고쳤다라는 걸 좀 꺼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주점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카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흔적이 남게 되죠. 언젠가 추적을 하게 되면 누가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찰로 사용해서 익명성을 보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연예인이라든지 고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찰을 좀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고소득 탈세 적발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 작년 한 해 적발한 건수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한 600명 정도에게 3,600억을 추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잡아도 6억 원입니다. 이게 소득이 6억 원이 아니라 그렇죠. 낸 세금만 6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세금을 냈는데 안 낸 부분만 적발해서 부과한 세금이 평균 6억이라고 하니까요.
참 이게 일반 그 셀러리맨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월급 받는 사람들은 거의 뭐 유리지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투명하게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식 들 때는 아, 세금을 우린 꼬박꼬박 내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이게 새로운 기법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이전에도 했었다. 그럼 다 알고 있을 텐데 단속이나 이 미리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마련되긴 힘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세청이 좀 아쉬운데 네. 항상 이 그 월급쟁이들의 그 봉급에 대한 이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현장을 찾아가서 적발해야 되고 사무실을 뒤져야 되고 거기서 단서를 찾아서 또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이 과세를 당해도 즉각 응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고 뭐 행정소송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국세심판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이 뭉칫돈과 관련돼서 뭐 시중에 그런 농담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농담도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어느 집에 가면 네. 돈을 현금을 이렇게 잔뜩 쌓아놨다는데 오랫동안 쌓아놓으면 이제 물기가 들어가서 돈이 새기가 싫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아줌마들을 써가지고 돈 그 먼지 털어주는 그 일도 시킨다 그러는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 알바가 있으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몇 장 없어도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게요. 이사옥이나 되면 아니, 예전에도 무슨 마늘밭에 돈 이렇게 좀 있었죠. 그런 돈들은 그때 그 도박 수입이었죠. 그게 뭐 그렇죠. 저기 정당한 마늘밭에서 돈은 이렇게 아니었죠. 되는데 그때 마늘밭에서도 당시에 나오고 처음에 뭐 이제 이랬어요. 그 나왔던 돈이 네. 27억이 나왔었는데 그게 또 파니까 74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더 파니까 110억이나 나왔거든요. 그렇나요? 액수는 전 기억 안 나는데. 110억까지 나왔는데 그 뒤에 또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눈먼 돈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저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번에 그 네. 파이 얘기를 좀 돌리면 이 파이시티가 왜 이름이 붙여졌나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3.141592에서 끝없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끝없는 이익을 좀 창출하려고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리라든지 이런 부정한 돈 이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파이가 좀 끝났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하여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저희 같은 서민들도 저희보다 더 못하신 분들 참 맥이 풀리는 소리인데 하여튼 국세청 당국이 뭐 이런 분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저 음성 세원들 찾아내야겠